안녕하세요, 노션너구리입니다. 오늘은 노션의 랜덤 함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사실 노션은 랜덤 함수 자체가 없는데요, 노션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랜덤 함수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노션으로 넘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에게 랜덤 함수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샘플로 영어 단어를 1번부터 30번까지 만들어 왔는데요. 이제 이 단어들이 버튼 한 번을 눌렀을 때 랜덤으로 바뀌게끔 만들어 볼 겁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의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전체 너비로 넓힌 다음에 영어 단어를 왼쪽으로 좀 배치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는 두 개의 열을 만들어 주고요. 영어 단어를 왼쪽으로 옮기고 전체 설정을 전체 너비로 옮겨서 여기에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랜덤 함수를 만들기 위해선 두 가지 정도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숫자 1과 숫자 2가 필요하고요. 이 숫자 1과 숫자 2를 활용해서 랜덤 숫자가 나오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랜덤 숫자는 저희가 정렬을 통해서 랜덤으로 배치되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러한 원리로 저희가 작업을 할 거고요. 숫자 1은 저희가 변수 넘버 1으로 설정하고 넘버 2로 설정을 할 건데, 이 숫자 넘버 1과 넘버 2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계속 바뀌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렀을 때 계속 변해야 함,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계속 변해야 한다, 이 조건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하는 건데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희가 슬래시를 누르고 표를 눌러서 표 보기로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줍니다.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란 행을 하나만 가지고 있고 여기에 모든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연결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마스터 데이터베이스 뿐만 아니라 이 서브 데이터베이스도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더 만들고 서브 마스터라고 한 다음에 행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마스터라고 이름을 일단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버튼을 만들 건데요. 저는 슬래시 누르고 버튼 이렇게 해서 버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은 랜덤 정렬 버튼이겠죠. 그래서 랜덤 정렬 이렇게 타이핑을 쳐주고 아이콘은 어울리는 아이콘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작업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 작업을 입력하기 전에 원리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 랜덤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할 거냐면 이 서브 마스터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얘가 늘어났을 때 이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시켜서 이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는 서브 마스터가 늘어나는 총 개수를 카운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구해지냐면 계속해서 변하는 숫자가 구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변하는 숫자에 따라서 숫자를 한 번 더 계산을 해서 넘버 1과 넘버 2가 버튼에 의해서 계속 변하는 동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버튼의 설정을 딱 눌러보면은 새 작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새 작업에서 페이지 추가 위치를요, 저는 서브 마스터로 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서브 마스터로 선택을 해주고요. 지금 두 개가 연결을 해야지만 저희가 이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해당 서브 마스터에 속성 추가를 누르고 관계형으로 해당 이제 마스터와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 이게 마스터가 있죠? 여기 있는 마스터와 양방향으로 관계형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방향으로 추가를 하게 되면은 마스터와 서브 마스터가 이렇게 두 개가 생긴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서브 마스터의 속성 중에 마스터라는 게 생긴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저희가 하나 만들어 두었던 이 마스터를 연결을 한 다음에 완료를 누르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랜덤 정렬을 누르는 순간 이게 마스터가 늘어나면서 서브 마스터에 지금 이렇게 4개의 페이지가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순간 앞서서 저희가 하는 목적은 카운팅을 하는 목적이었죠. 그래서 속성 추가를 누르고 수식을 만들어 줄 겁니다. 간단하게 카운팅을 해볼 건데, 여기 있는 서브 마스터에다가 점을 누르고요, length라는 함수를 넣어 줄 겁니다. 이 length 함수를 넣는 순간 숫자 4가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랜덤 정렬을 누르는 순간 페이지가 5개가 되면서 여기 있는 숫자도 이렇게 5로 올라간 거를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 버튼을 누르면 변화되는 숫자를 저희가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숫자 5로 가지고는 숫자 1과 숫자 2를 만들어 주기에는 아직은
단위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를 높여주기 위한 작업을 할 건데요. 그때는 저희가 타임스탬프라는 함수를 활용을 할 거예요. 이 타임스탬프는 어떤 날짜를 숫자로 바꾸어주는 함수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날짜 속성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날짜 속성을 만든 다음에요. 저는 아무 날짜나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1997년으로 저는 한번 가볼게요. 10월 3일 제 생일을 한번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날짜를 만들어 주고요. 수식을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여기 수식에서요. 자, 여기에다가 저희가 아까 날짜를 활용하는데 타임스탬프를 활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타임스탬프 검색을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타임스탬프 있죠. 이걸 눌러주고 여기 사이에다가 날짜를 넣어줄게요. 네, 그러면 숫자가 큰 숫자가 하나 나오게 됐죠. 자, 이 숫자는 여기 있는 날짜가 바뀜에 따라서 숫자가 바뀌게 됩니다. 날짜를 한번 바꿔볼게요. 10월 9일로 바꾸면 숫자가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날짜가 변하면 이 숫자가 변하기 때문에 이 숫자에 있는 해당 날짜가 여기 있는 카운팅 되는 숫자의 영향을 받으면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도 계속해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함수를 하나 또 써볼 겁니다. 저는 date add라는 함수를 써서요. 여기에다가 앞서 저희가 만들었던 해당 숫자, 여기 수식, 해당 수식을 더해 줄 겁니다. 여기에다가 days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하루의 2를 기준으로 여기가 5니까 이 10월 9일에서 5일이 더해진 값이 나와서 숫자가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랜덤 정렬을 누르는 순간 이 숫자가 변할 것이고 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여기 있는 숫자도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저희가 랜덤 정렬을 한 번 더 이렇게 누르는 순간 숫자가 이렇게 바뀌고 여기 있는 숫자가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바뀌는 숫자를 조금 더 극단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저는 소수를 입력을 해볼게요. 13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가 조금 더 극적으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숫자가 계속해서 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0은 좀 그대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게 이제 하루만 더해지다 보니까 이 시와 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0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조금 더 극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저는 단순히 이제 1만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 숫자 9에 대한 분도 더해지도록 한번 해볼게요. 최대한 이제 숫자가 계속해서 좀 잘 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을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 수식이 분도 더해져서 계산이 되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또 바뀌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좀 큰 숫자를 한번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숫자에는 0이 최대한 사실 없는 게 좋아요. 한 번 더 눌러 볼까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응용한다면 여기 있는 숫자에다가도 저는 17 한번 입력해 볼까요? 그러면 숫자가 또 계속해서 극적으로 좀 바뀌는 효과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숫자를 응용해서 넘버1과 넘버2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거는 적당한 부분을 끊어서 저희가 숫자를 출력을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큰 숫자가 있지만 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또는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숫자를 좀 끊어서 가지고 와 볼 거예요. 이 숫자를 일단 가지고 오기 위해선 이 두 가지가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관계형으로 마스터랑 다시 연결해 줄 겁니다. 그래서 속성 추가를 누르고 관계형에 마스터랑 연결해 볼게요. 양방향을 추가해서 관계형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지금 나머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만약에 단어가 추가가 되면은 마스터가 연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데이터베이스 템플릿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여기에는 새 템플릿을 만들어 주고 마스터가 계속해서 걸릴 수 있도록 해당 마스터를 연결을 한 다음에 여기 방금 만든 템플릿을 기본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기본으로 설정하게 되면은 제가 새로운 단어를 추가한다라고 해도 이렇게 마스터가 바로 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까지 준비가 되면요, 여기 있는 숫자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가지고 오기 위해서 저희가 수식을 한 번 더 만들어 줄 거고요. 이거는 앞서 말한 넘버1으로 설정을 해줄 겁니다. 여기 있는 숫자를 가지고 오는 함수를 써볼게요. 자, 여기 있는 마스터에 점 누르고 맵 함수를 써줍니다. 맵 함수가 노션의 이제 롤업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수식 1을 그냥 가지고 오면 숫자를 가지고 와지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숫자가 다 동일하죠. 동일하다 보니까
이 비교가 안 됩니다. 랜덤 숫자는 정렬을 통해서 저희가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숫자가 사실 다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같아서 랜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id입니다. 여기 속성 추가에 보시면 이게 id가 있어요. 이거를 추가를 해보면 이렇게 각 행마다 다른 숫자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저희가 각각 다른 숫자가 출력되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는 id 값을 그냥 여기 숫자에 곱해버리면 또 다른 숫자가 나오겠죠. 자, 여기 곱한 다음에 id 값을 그냥 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레이 유형과 텍스트 유형이 연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가 어레이 유형이고요. 여기가 지금 텍스트예요. 자, 그럼 이걸 둘 다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어레이를 숫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저는 점을 누르고 first라는 함수를 씁니다. 즉 어레이로 배치된 것 중에서 첫 번째 거, 그게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 자, 이 id 값도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toNumber라는 함수를 씁니다. 자, 그럼 이게 toNumber, 즉 숫자로 만들어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연산을 통해서 뭐가 나온 거예요? 숫자가 각각 다르게 도출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넘버1과 넘버2를 만들어 줄 건데요. id 값을 잠깐 옆으로 배치하고 넘버1에서 어떤 식으로 숫자를 출력할 거냐면은 이 위치에 의한 값만 추출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숫자 넘버1이 있는데 이 넘버1을 딱 보시면은 자릿수가 길죠. 여기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만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162가 나오죠. 만약에 여기 네 번째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출력하면은 214가 출력될 겁니다. 이렇게 자리 숫자를 가지고 오면 전혀 상관이 없는 숫자들이 출력이 되겠죠. 이거를 활용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의 특정 자릿수만 출력하는 함수는 서브스트링입니다. 이 서브스트링은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 서브스트링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에서 동작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텍스트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포맷이라는 함수로 감싸줄 겁니다. 이 포맷이라는 함수는 텍스트로 만들어주는 함수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텍스트가 된 겁니다. 이제 서브스트링을 쓸 때 이 서브스트링을 써주고요. 이 포맷 안에 감싸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 서브스트링은 단위를 적으면 되거든요.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이렇게 하고 닫아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621이 이렇게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그냥 출력하면은 지금 이게 텍스트이죠. 이걸 텍스트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만 그냥 toNumber 해서 숫자로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우측에 배치되면서 숫자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거를 복사합니다. 복사하면 이게 넘버2가 되겠죠. 넘버2가 되고 여기 있는 위치만 바꿔볼게요.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로 바꿀게요. 두 자릿수가 나오는데요. 두 자릿수에서 다섯 자릿수 했으니까 세 자리에서 여섯 자리로 하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세 자릿수가 각각 다르게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숫자 두 개를 만들어 줬는데요. 이 숫자 두 개로 최대한 랜덤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proof x, y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앞서 만들었던 넘버1과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비슷한 단위의 두 개의 숫자가 이러한 공식을 통해서 구축이 될 때 최대한 랜덤하게 나온다라는 걸 제가 사전 조사를 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식에 입혀줄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수식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 함수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붙여줄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변수만 바꿔주면 돼요. 여기 있는 x 부분을 지우고 넘버1로 바꾸고요. y 부분을 지우고 넘버2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랜덤한 숫자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방금 만든 이거를 랜덤 숫자라고 이름을 부여를 하고요. 그러면 이 랜덤 숫자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랜덤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정렬에 오름차순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배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랜덤 정렬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누르는 순간 계산이 되면서 또 다르게 배치가 되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또 다르게 배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랜덤 정렬 버튼이 잘 동작하는 걸 파악을 했으면 나머지 속성들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이제 다 숨겨주면 됩니다. 설정에서 속성 표시 여부에 사실 여기 뜻 빼고는 나머지는 다 숨겨도 되겠죠. 다 이렇게 숨김 처리를 해주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는 여기만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보들도 페이지로 전환을 눌러서 압축을 시켜주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쓰는 버튼만 가장 상단에 이렇게 올리고
나머지 내용은 지워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가 랜덤하게 배치되는 영어 단어장 완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노션의 함수를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랜덤 함수를 많이 쓰는 환경은 없겠지만 재미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다양한 노션에 대한 꿀팁들 더 많이 준비해 올 테니까 노션너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다양한 노션 팁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